자, 그 다음에 양인격인데 이 양인은 격으로 취하는 곳도 있고요. 격으로 안 취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양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아, 다 들어보셨어요? 자, 양인격이 페이지 36페이지로 가보시면 요게 이제 신살에 가서 나오는 건데 양인 비인이라고 딱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갑은 묘의 양인이고 을은 진이 양인이고 병은 우가 양인이고 정은 미가 양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는 축이 양인이라고 표가 나와 있죠. 즉 이 말은 하늘에서 내가 뿌려진 기운이 지상에 가장 강하게 뿌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은 인, 묘, 진 중에서 자기가 가장 활동력이 셀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인은 초봄이요. 이거는 이제 무르익은 봄이요. 요거는 만춘이라는 거예요. 만춘 다음에는 여름을 넘어가 버리죠. 그죠? 초봄에는 자기 기운이 세지만 묘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이 갑이 묘를 만났을 때 양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늘에 뿌려진 기운이 지상에 가장 강하게 뿌려진 것을 양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려요. 양간은 쉽게 말해서 겁재가 양인이 돼요. 겁재가. 음간은 조금 틀려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양간하고 음간하고 양인은 좀 틀리는구나라고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걸 보면 육친상 뭘로 봐집니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은 육친상, 재성 중에서도 정제, 정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정제.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격을 나눌 때 진술충미는 뭐를 붙인다고 했습니까? 잡기재관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잡기재관격으로 분류하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간같이 범인자를 겁재로서 써서 이걸 양인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앞에 제가 격용 설명할 때 조금 드렸던 게 이게 인중에는 우리가 앞에 지장간 한번 했었죠. 인중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었죠? 무병갑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맞죠? 요 병화를 쫓아서 요거를 잘 쓰면 뭐 진상관이요, 잘못 쓰면 가상관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요거를 쫓아가서 쓴다는 거죠. 가상관으로. 그래서 음간일 경우에는 양인격이라고 딱 붙이기에는, 명칭을 딱 정하기에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책에서는 양인격이라도 보기는 봅니다. 양인의 작용이 여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양간일 경우가 더욱이 양인의 작용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양인은 월지에 양인이 있음으로써 격을 얻는데 갑이 묘월을 만난 예가 된다. 그죠? 음간 을의 양인은 진이 되는데 을일이 진을 만나더라도 양인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이 육친으로 정제가 되고 진술충미는 잡기가 되기 때문에 잡기재간격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양간의 경우 육친상 겁재가 되는데 음간의 겁재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자, 그거는 제가 가상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갑은 묘가 겁재가 되고 양인이 되므로 격의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을은 진양인을 보아도 잡기재간이 되고 범 겁재를 보면 투춘한 자 중에서 무병갑이죠.
그것으로서 격을 잡든지 투출한 자가 없을 때에는 상관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죠? 인중병화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인은 대체로 권을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모양이라 평관과 합의되면 권세가 되므로 법관, 무관, 의사가 많다. 한편 양인이란 것은 총칼이라고 보시면 된다. 양인은 총칼. 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총칼을 차고 나왔다는 거죠. 총칼을. 총칼을 차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일을 내겠다 안 내겠다? 네, 조건만 부여되면 일 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인은 그 일주 양인일 때가 있고 그 월지하고 양인일 때 그 차이점은 또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걸 좌표론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지에 양인이 있으면 부부가 어떻게 되겠다? 처가 어떻게 된다? 양인은 무엇을 극하고? 첫 번째는 제파잖아요. 제파. 그러니까 마누라가 같이 붙어 살면 어떻게 되겠다? 아야지야 하든지, 그죠? 돈이 나가든지 그런 작용이 크겠죠. 그 다음에 연월에 있는 기운은 보통 내가 직업을 구성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양인이 격을 이뤘는데 대운, 두 번째 대운에서 학문을 잘 도와줄 때 이때는 뭔가 자격증 요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에 인성이 없어도 양인이 그 인성을 대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기초반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직업군 요소라든지 뭔가 내가 프로로서의 능력을 볼 때 이제 연월에 양인이 있느냐 아니면 일시에 양인이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만약에 시에 양인이 있다면 시는 무슨 자리? 자식의 자리라 예쁜 도둑이 말년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엄마 아빠 돈 주세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좌표론에 따라서 의미를 나누기도 하고요. 주변 간섭자에 따라서 그 양인의 의미를 다시 또 부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리얼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 대체로 부모 혜택을 줄이므로 부모 상속이 적거나 있더라도 흩어지고 다시 모인다. 부모 혜택을 양인은 쪼개어버리는 별이라 40 이전에 부모로부터 현금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깨어지고, 깨어지고인데 우리는 글을 써줄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해줍니다. 지켜지지 않고라고 이렇게 좀 순화해서 적어줍니다. 문서 형태의 상속이면 지켜진다. 이게 뭐냐면 이 양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물의 별을, 즉 아까 목, 화, 토, 금, 수가 있을 때 내가 갑이라면 양인은 뭐가 되죠? 묘가 되죠. 묘가 되죠. 그럼 묘가 되는데 이 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갑으로 하니까 조금 어렵다. 그죠? 좀 없는 걸로 해볼게요. 자, 내가 병이라면 양인은 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재성인 별은 뭐가 있다? 네. 지지로 내리면 신이라든지 유가 되겠죠. 어쨌든 이 화라가 극하는 게 뭐예요? 극하는 것은 재물의 별을 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도 어떻게 보면 재물을 나누는 것이고 겁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빼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 작용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재성이 있다. 근데 참고로 양인이든 그러니까 걸록이든 비슷한데 양인이 좀 더 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 혜택도 분탈하고, 즉 인성의 작용, 공부하는 것도 분탈되고, 여자 같으면 관성도 분탈당하고, 남자 같으면 재성도 분탈당하고, 심지어 밥그릇도 분탈당한다는 거예요. 밥그릇도. 꼭 재물에 관해서만 분탈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탈하는 작용이 양인이 강하다는 겁니다. 양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양인은 재물을 깨는 작용이 가장 활발하니까. 그래서 현금 형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40 이전에 그 사람이 팔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 문서를 환급, 재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쳐서 그 재물 또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볼 때는 40 중반 이후에 바꿔야 되더라고요. 보통 그전에는 힘이 남아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또 한편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에서 재성이 왔다. 그러면 재물의 현금 유동성이 내가 확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운에서 볼 때. 근데 양인격 것들은 부모 재산을 그때 투자를 해도 다 날리더라는 거예요. 30대에 만약에 그런 왔다 했을 때도. 그럼 일간이 축이고 일간이 개고 개일간이고 월지가 축일 때도 네. 양인에 속하니까 그게 이제 양인, 그러니까 그것도 양인 작용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음간일 경우에라도. 예, 예. 근데 양간은 좀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문서를 물려주되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인격은. 막 식상운이 오든 재운이 오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대운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큰 특징이 된다. 요게 이제 재운이 오든 식상운이 오든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한 겁니다. 월의 양인은 겁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듭하여 비견겁재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경우 처의 건강이나 상호 인연에 애로가 따르게 된다. 여자의 경우 소실되거나 제취의 자리에 시집을 가야 애로가 없다. 남녀 공이 배우자 인연이 순조롭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처럼 요즘같이 이제 막 결혼이 늦잖아요. 그러면 호적만 안 올렸지 거지 왔다 간 거랑 비슷하게 연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늦을 경우에는 좀 무방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양인을 충하면 그 화가 심하다. 양인이 발동하면 가족이나 육친에 여러 가지 근심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총칼이라고 했잖아요. 총칼. 그죠? 팔자내에 양인이 있는데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총이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방아쇠가 잘못하면 당겨지겠다 안 당겨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이 양인이 합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해가 적기는 적어요. 그러나 양인의 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인이 어쨌든 총칼 들고 왔다 해서 현대에서는 좋은 걸로 봅니다. 현대에서는. 그 일명 이걸 갖다가 유능의 별로 보거든요. 유능의 별. 그때는 재파가 많겠죠. 근데 그 시기 세운에서 한시적으로 자기가 학위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재능을 구할 때는 그게 하나의 칼이 돼요. 남들하고 차별화된 능력으로. 차별화된 능력으로 발휘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운이나 대운 같은 데 왔을 때는 보통 학위라든지 능력, 그 다음 투쟁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묘를 이렇게 본 양인격의 경우에 자, 수순을 따진다면 연이 먼저 내 인생에 간섭을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월이 나한테 간섭하고 일시가 이렇게 간섭하겠죠. 시기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먼저 얘가 나한테 간섭하는 인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제일 큰 작용 재파.
재물을 깨어먹는 자격. 그러니까 부모한테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재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운을 잘 만나서 이 칼을 내가 휘두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을 휘두르면 능력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그 다음에 일찍 이 사람이 장가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누라별을 깨어먹는 별을 가지고 있으니, 그죠? 부부한테 이제 부부 인연불안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게 오겠다? 마누라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우자 건강 불안해서 수술을 겪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저승사자론이 나오거든요. 이 양인을 피해가는 방법. 저승사자가요, 눈이 좀 어두워요. 그리고 외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한번 내려오면 뭐든지 가져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돈을 가져가요. 돈.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땡땡모찌라고 합니까? 정말 바늘 탁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이 그렇게 금전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러면 이 저승사자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돈인지 뭔지 분간을 못한다. 남자한테는 여자가 재물이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을 못 가져가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침을 한 방 살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이게 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해서 돈을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를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피를 본다. 그러니까 저승의 개념은 돈하고 피를 같이 봐요. 돈하고 피를. 그래서 돈을 못 가져가면 피를 가져간다. 피를. 그럼 제왕절개 같은 제품은 땜하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한테는 자기한테 양인을 가지고 있는데 양인날이 떴다 이러면 제가 조금 사열을 하라고 합니다. 일명 마일리지 법칙이라고 저승장부에 하나 통장을 만들어 놓고 오늘 제가 5cc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인들 때 피 뽑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승은 돈하고 피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게 일명 사중생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먼저 깨졌다. 그러면 이제 마누라의 건강은 아픈 건 없어요. 왜? 돈하고 피를 같이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걸록격까지만 하면 격도 끝납니다. 걸록격은 뭐 양인격에 비해서 쉽습니다. 걸록은 강한 자아심을 의미하므로 만인의 지도자가 되는 성향이 강하다. 관성과 인소가 다수 부족하더라도 격을 깨트리는 글자가 없으면 공직사회에 인연이 가능하다. 록이라는 것이 내 뜻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12운성에 보시면 35페이지 가보시면 12운성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인에 록이 되고, 을은 묘에 록이 되고, 병은 사에 록이 되고, 정은 오에 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월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걸록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부모 재산을 록이 분탈시키므로 부모의 혜택이 적고 있더라도 흩어지고 나야 재산에 힘을 얻는다. 자, 양인하고 했었죠. 양인하고 거의 같은 작용이죠. 근데 양인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거의 양인격과 흡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걸록격 팔자가 왔다? 그러면
재산, 유산 상속을 뭘로 받아라? 부동산 문서로 받아라. 참고로 요즘은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애 공부시킨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그죠? 가산탕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사업 인연을 할지라도 보통 국록을 먹을 수 있는 공직, 준공직 등의 명예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보고 사업 또는 자기 직업을 갖는다. 대개 격이 맑으면 공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인연하게 되지만 공망충파형을 만나면 거기 떨어짐으로 중하위공직이나 준공직, 공사기관 등에 근무하게 된다. 그 다음에 록이 공망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이룰 수 있고 팔자 내에 록을 충하면 파격으로 평생 진로 결정에 애로를 만난다. 그러니까 록이라는 게 사람 몸으로 치면 척추하고 같아요. 척추. 척추를 옆에서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들 필기하시느라고 앞에를 절대로 안 보시네. 록을 뚝 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아름답지 못하면 평생이 명고이박으로 살든지 교육, 종교 지도자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참고로 저도 팔자에 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부부 인연이 늦을 경우가 많고 자식은 사회적으로 현달하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록이라는 게 자신의 기운을 쫙 그대로 내보내는 성질이 가장 커요. 그래서 자식 생산의 인자도 강하다는 겁니다. 즉 종족 보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걸록을 충하면 그 화가 매우 강하다. 저기 이거는 양인하고 비슷합니다. 재물을 파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이 격이라는 것은 경향성을 의미해요. 경향성. 유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살아가는 수단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만 부합되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한 격에 딱 맞는 팔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보면은 뒤에 가서 신사를 배우시게 되겠지만 옆에서 때려 맞고 삭감시키고 막 이런 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격대로 팔자를 풀이하는 게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자,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지장가는 저번에 했었죠, 그죠? 네, 5분 쉬었다가 신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